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기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관광경제국장 김명기. 다음은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선서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정책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명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왕재 축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조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법인의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이고, 이사장직은 평창군수가 수행하게 되며, 법인 성격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지방출자출연법상 평창군 출연기관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12억 9,500만 원과 관광문화축제 분야 목적사업비 21억 8,300만 원 등 총 35억 7,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단 조직은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임원 12명과 사무처 4팀 24명으로 구성되며, 평창군 관광문화축제 분야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6월 13일 사무공간을 대하면 상암미사리 물급회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 27일 도 예산가로부터 출연기간 승인을 받았으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금년 8월 19일 임원을 선임하였고, 9월 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단 정관을 제정하였습니다. 9월 22일 도 관광정책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였고, 10월 7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 채용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조직, 재정, 인사, 보수 등 출범에 필요한 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0월 22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직원 채용 절차와 사무실 집기 설치 및 전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1월 재단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맞바지 준비 작업을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원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군 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DM 육성 지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평창관광센터 위탁 운영,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DM 육성 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년 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과 군비 1억 원 등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 스테이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택시 및 시티버스 운영 사업이며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이 감소한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많은 이용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 관광 아카데미 교육은 관내 관광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실시하여 31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년차 DM 육성 지원 사업 등 관광협의회 추진 사업을 적극 지원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광택시 및 시티투어 등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은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활동비, 여비, 군 자체 워크숍, 보험, 도서, 소모품 지원비 등 2억 7,300만 원이며 해설사는 금년 초에 21명으로 시작하였으나 2명이 사직하여 현재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호성 문학관 등 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도 정기 보수교육, 도 한마음 대회 및 스토리텔링 대회 참가를 지원하였고 군 자체 워크숍 추진과 상해보험 가입, 도서 구입, 해설 소모품 구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활동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금년에 사직한 해설사 2명을 신규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조 꿈에 대화 힐링타운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꿈에 대화 힐링타운을 평창군 중심 위치를 활용한 사계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천 성물 등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2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기본계획 확정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5월, 8월, 9월 각 한 차례씩 총 3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46원의 예산으로 사업부지 중 토지 36필지와 지작물 26건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1월 완료하고 2차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67억 원을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토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노람들 종합개발계획 관광지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람들 일대를 국민관광지로 조성하여 힐링과 웰니스로 특화된 테마관광지로 육성함과 아울러 노람들 일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 또는 계획된 여러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9년까지 5년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케이블카나 스페이스워크와 같은 관광시설 개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8월 용역과제 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문체부에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에는 강원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관광지 지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평창 에코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중리 노람띠 일원에 도비 58억 5천만 원과 군비 37억 8천만 원 등 총 96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게시설, 미디어, 글라스 등으로 이루어진 지상 2층 747평방미터 규모의 식물 카페동과 잔디마당, 벽천, 미로분수, 돌기둥, 주차장 등 야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2020년도 강원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2년 2월 기본 설계 및 실수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건축 등 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2022년 7월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함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2023년 3월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내로 시설 공사를 완료한 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설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달빛 흠은 낭만호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평면 가상공원, 남안동, 팔석정 등 흥정청 둘레에 도비 19억 5천만 원, 군비 11억 5천만 원 등 31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 탐백로 8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6월 준공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조성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시설은 지속 보완해서 명품 둘레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창 힐링키즈 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2억 3,500만 원과 군비 6억 6,500만 원 등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대면 대아리 더위 산양축제장 일원의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도 관광장 개발사업 공모 선정된 이후에 같은 해 12월 놀이기구 제작 및 설치 협상 계약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주민 설명회를 3회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한 후 금년 10월부터 설치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부대 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6월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통노선 사업은 대관령 선자령에서 강릉 어울리 간 연장 5km 구간에 케이블카 및 상하부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663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창 노선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평창 노선 사업은 대관령 선자랑에서 구 대관령 휴게소 간 연장 4.2km 구간에 케이블카 및 하부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용역 결과 총 사업비는 524억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공통노선에 대한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년 1월에 의뢰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내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추진하겠으며 평창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평창 노선에 대해선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를 4월경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12월까지 이행한 후 2027년 1월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명품축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원 축제 대상은 개천 클래식 축제 등 관내 7개 문화관광 축제이며 축제 보정을 비롯하여 홍보, 행사 운영비 등에 총 3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겨울 축제에는 축제장 안전관리, 홍보 마케팅, 관광객 편의, 축제 품질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2025년 1월 평창 관광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군, 재단, 지역축제위원회 간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운영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관광서비스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등 3개 안내소 및 이동 안내소를 운영하였고 관광택시는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택시 10대 총 566회 운영하여 1,54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시티투어는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105회 운영하여 2,620명의 이용객을 유치하였으며 관광기념품은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6개 소매점에 기념품 10종에 4,510여 개를 판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천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방리면 개천리 시가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군비 48억 원, 민자 10억 원 등 총 118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지상 3층 연면적 1000m 규모의 웰컴센터 건립, 클래식 거리 조성 등 하드웨어와 예술 맞춤형 콘텐츠 확대, 초중학교 클래식 교육 활성화 지원, 주민 오케스트라 창단 및 클래식 교육, 마을 주민 창업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토부에 저희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고 7월 주민 설명회 및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구체적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고 11월 웰컴센터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으로 금년 12월 웰컴센터 기획 용역 및 건물 철거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4월 준공하고 설계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웰컴센터와 클래식 거리 조성 공사,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모두 완료하겠으며 클래식 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2026년 10월까지는 제정하여 2027년부터는 시설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페이지 꿈에 대해 힐링타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힐링타운 조성 목적으로 23년 2월부터 추진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거는 아니고 추진을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자체 심사를 했고 부동산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진행이 아주 빠르게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차 토지 매입을 하고 이제 또 다시 2차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 결과도 없고 중간 보고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네, 저희가 일단 토지 매입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산 관리 계획을 하기 이전에 타당성 검토나 기본 구성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좀 못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가 1차로 일단 매입을 금년도에 좀 해서 했고요. 2차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지금 마무리될 예정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설명회도 한 3회 이상 지금 했고 이번 주 28일 날도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 보고 단계에 있고요.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이 좀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또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일일 동향을 좀 봤거든요. 근데 대화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목적을 좀 다른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온 거 보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꿈에대 힐링타운 조성 사업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창군의 중심지인 대화에 어떤 그런 테마파크 관광 거점 시설을 좀 만들 그런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주민들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에콜리안 골프장 조성 부분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한면 단체에서 권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고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우리 관광형 그런 기본 계획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이안으로 별도의 안으로 에콜리안 골프장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에콜리안 골프장 관련해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게 취지는 사실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그런 땅, 쓸모없는 땅에다가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골프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비싼 땅을 사서 거기다 과연 그 골프장을 해야지 되는지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사실 7대 군정에서도 개혁 없이 무리한 땅 많이 샀다고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또 8대에서도 최소한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 심도 있게 진짜 잘 하셔서 진행을 좀 잘 하셔야지 이게 잡음이 없고 네. 비판의 소리도 안 들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일단 검토가 되기 시작한 건 맞고요. 지금 에콜리안 사업 부분이 지금 전국에 지금 5개 정도의 네, 에콜리안 골프장이 지금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사업비 확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은 하고는 하지만 결국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사실 에콜리안 사업을 하는 데서 굉장히 좀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골프장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뭐 이게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 여기서 뭐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콜리언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지역 주민들이 나름 다른 지역 뭐 견학도 좀 해보시고 운영됐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뭐 그거 외에 저희 우리 당초에 저희가 좀 19m 힐링타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농산촌 복합형 그런 관광 그런 계획은 개발 계획은 저희는 또 나름대로 좀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과장님 그 잘 생각하셔서 진짜 주민들한테 비판받지 않는 네,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86페이지 봐주세요. 물구비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네. 과장님 밑에 그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관광장 개발 전환 사업으로 이제 2025년대 신청을 하실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과랑 그 워케이션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아시다시피 그 경제과 워케이션의 그 부지 위치가 제산에서 지금 저희 물구비 캠핑장 지금은 남한산성 있는 쪽 방향에 일단 그 설치를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다 정했고요. 그 지금 저희가 기존에 그 위에까지 사실 뭐 캠핑장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희 사업 규모를 조금 좀 축소를 좀 하고 워케이션 시설을 같이 연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케이션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은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물구비 캠핑장에는 앞에 강이 흐르고 캠핑장이 있고 그래서 물론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을 추구하는 경우라서 그것이 많이 소가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런 워케이션이라고 아시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이게 이제 워케이션이 지금 이제는 한물 가고요. 런 워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운동과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트렌드 마크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구비 캠핑장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일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뭔가 좀 조용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물구비 캠핑장은 사실은 여행하는 사람들의 쉼터라 할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조성을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워케이션 혹시 일을 하시러 온 분들이 거기서 일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다시 한불 가고 다시 런 워케이션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물구비 캠핑장에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제가 해왔는데 그 장점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네. 또 여행지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새로운 경치를 탐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어서 물론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물구비 캠핑장에는 워케이션은 업무와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런케이션은 건강과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지 않나.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워케이션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새로 떠오는 런 워케이션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거 하는 좀 제가 제의를 좀 해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관광 트렌드 부분에 대한 네. 거 뭐 미처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트렌드도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이 워케이션은 경제과에서 고향 올레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건 기업형 워케이션이라 해서 말 그대로 기업 종사자들이 일과 그 휴식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워케이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뭐 워케이션이나 런케이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좀 잡아보고요.
이런 거는 좀 별도의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한번 좀 적극 좀 찾아보시고 저희 지역에 가장 맞는 런케이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항상 남이 하는 거 뒤따라가서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좀 새로운 것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번 적극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분들을 통해서 그 좋은 행사들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가 지향하는 점이 지역의 이미지를 계속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지역이 뭔가 다른 지역보다 좀 뛰어나다, 낫다라는 것의 어떤 홍보적 이미지가 강한데 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쯤 한 번 정도는 축제에서 재점검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좀 대답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쓴 것이 앞으로는 좀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뭐 조금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좀 할애도 되겠죠? 네, 네, 네. 충분히 하십시오. 지금 여기 계획서 보면은 면풍 축제 이렇게 내용은 다 그럴싸합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엔 면풍 축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명품 축제로서 지금 어떤 뭐 확고하게 이렇게 좀 뭐 자리를 잡았다라고 자신 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래도 저희 지역에 그래도 대표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었는데 그 명품의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 좀 그 면품 축제라고 함의 그 철학적 개념은 만드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스스로가 그 소비자들이 하는 목소리에 있습니다. 전혀 평창군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게 들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라고 뒤집어 보면은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지역의 고유한 성격들, 정체성을 갖지를 못했다. 세 번째는 늘 하던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뭐 예산 주고 예산 정산하는 것과에 급급했지 특별히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축제 지향점을 계속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한 번쯤은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축제를 만들어낼 때는 전문가는 서포트의 개념인 것이지 중심의 개념이 아니에요. 축제는 주민들이 하잖아요, 그죠? 민주도 우리가 민주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너무 행정에 의존하고 그리고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전문가를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컨텐츠를 우리가 제공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풀어내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지금 평창군에 지금 자료 17페이지 봐주세요. 둘, 넷, 여섯, 7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접근해 보면은요. 제가 5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제 기본 계획서가 평창군의 7개 축제가 저는 요렇게 한 장으로 계획서가 나올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죠? 네. 한
35억입니다. 35억이 계획서가 요구예요. 35억짜리 다리 하나를 놔도 설계도 해가지고 이게 아마 두껍기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35억짜리 계획서가 요겁니다.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 종합계획서 수립하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안 되면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보고 베껴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모든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일이 되고 그리고 체계가 잡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 안에 35억이 담겨 있다는 걸 상상을 하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면 축제는 평창군의 7개 축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생명력을 잃을 수 있어요. 올해 축제 7개 부서에다가 과장님 혹시나 얘기는 전달하셨습니까? 종합계획서 수립하시라고? 그 지금 저희 의원님 뭐 저희 5월달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제가 지금 했고요. 네. 듣고 사실 그 효성문화재만큼은 종합계획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심하게 좀 챙기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뭐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좀 딜레이되고 하고 그런 뭐 내용을 조금 겪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좀 디테일한 그런 계획서까지는 좀 나오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도 좀 늦은 감도 있고 개춘 클래식 7페이지, 노학축제 뭐 8페이지, 뭐 100일홍 축제 뭐 한 10페이지 정도, 뭐 하여간 제가 정확히 페이지 중에 안 되는 하여간 10페이지 이내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종합계획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한번 어차피 다른 분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짚어드릴게요. 종합계획서는 기본 축제 개요를 비롯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 그다음에 홍보 계획, 그다음에 컨텐츠 계획, 그러니까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계획, 공간 구성 계획, 그다음에 인력 계획, 예산 계획,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반한 계획서가 종합계획서입니다.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올해 축제마다 용역 평가 다 주셨죠? 네, 좋습니다. 평가서 다 들어왔나요? 네, 지금 축제 현재 지난 거?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죠? 네. 그러면 그 축제 평가 보고서에 평가 보고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원래 해야 되는 게 지금 정상이고요. 그죠. 네, 지금 뭐 사실 다 한다고는 말씀드리지 각 축제위원회다 그냥 맡기는 거죠, 그죠? 하고 안 하고 네. 자율로. 예. 근데 그 속에서 담아내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음 연도 계획서에 굉장한 참고 자료가 돼요. 그래서 항상 계획할 때는 한 3년치 평가 보고서를 놓고서 거기서부터 검토가 시작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위원회들 전부 다. 근데 그 평가 보고서가 그냥 군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책으로 인쇄돼서 들어오고 그냥 사장되고 책까지 꽂혀버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매년 반복되는 거죠. 축제가 사실상 손님이 적게 와서 좀 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미약해서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전에 준비되는 것들이 미약하게 되면은 결과까지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다라는 얘기로 바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평가 보고서 관련해서는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쓴 것이 약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차기년도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전체 예산 중에서 9억 정도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네네. 군에서 직접 집행한 내역은 26억입니다. 이게 비율로 봐도 민축제가 아니에요. 군축제예요. 물론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듯이 보조금 쿼터제에 걸려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못 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26억 관련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한 계획서에 관련돼서 이 계획은 각 축제위원회에서 만들어져 들어왔었어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냥 계획 짜서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건의를 좀 하긴 하고요. 일부 이걸 건의 총괄적으로 있겠죠, 해서 뭐 연간 예. 아니면 이번 축제에 뭐 필요한 것들을 쭉 다 정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예, 좀 수시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은 사실상 제대로 그 예산이 쓰여질까, 정산은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일정 부분의 계약 건이라든지 시설 관련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군에서 별도로 축제를 지원해주는 그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점점 더 비율이, 군에서 역할이 비율이 높아지면은 주민들의 역량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이 사라져요. 그럼 군에서는 결론은 민축제에 대한 목표를 반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더 줘가지고 스스로 위원해서 축제를 더 열심히 풀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 정책을요, 지금. 저희 그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들 그 전에 이제 뭐 지금까지는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조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만 이제 조건이 저희가 민간 주도 축제에 보조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 이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잘 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요. 네. 사실 보조금 정산 부분이 굉장히 좀 저희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조금 정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 내지는 인센티브를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좀 된 것 같고요. 정말 보조금을 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또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그런 축제위원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러지 못한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자리를 잡도록 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정산이라는 것도 잘하려면은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축제위원회 사무국에서 인력이 사실 부족해요. 정산해내기가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우리 통상적으로 3개월 축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아는 한 아마 3개월 이내에 정산한 축제위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몰라서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고, 그리고 계획 대비 딱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정산하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짜야 한다. 그래서 교육화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아직 이 자료에는 지금 집행된 정산 금액, 뭐 개총 클래식 8천, 덜사장 8천, 자, 백일원과 평창어학과 효성문화제는 9월달에 일어났으니까 아직 3개월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럼 개총 클래식과 덜사장 축제는 3개월이 도래한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아직 안 들어왔죠, 정산 보고서. 지금 정산 보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제출이 안 됐고요. 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2호조 그러니까 보태미 시스템상의 어떤 집행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하신 거는 그 보태미 거기에 데이터 들어간 네, 거를 출력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보태미의 그 자료 구비는 누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해요?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좀 그 바뀐 부분이 보태미 있어서, 자체는 네.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서류가 미비가 돼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채워야 돼요, 거기가. 네, 그죠?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9월달에 축제가 3개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초두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보니까 이 많은 계약권을 우리 공무원 몇 분 하셨어요. 이거 저기 우리 저 주무관들이 그 축제를 나눠서 분장하더라고요. 두 명이 그죠? 예, 둘이서 나눠서 그 두 명이 하는데, 예, 정말 현장도 못 나가고 꼼짝 못하게 매달려서 그걸 해도 밤을 새도 못할 정도의 양이에요. 계약권이 진짜 엄청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은 야 이들을 뭐 어떻게 사람 잡겠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러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왜냐면 축제하기 전에 모든 걸 계약을 해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만큼도 그 서류를 제대로 받았겠나 싶어요. 뭐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서류들은 네. 저희는 뭐 어차피 저희는 회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이제 위원회에서 집행해서 지금 보태미를 통해서 지금 집행한 금액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정상 과정에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검증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한 거는 전혀 서류에 집행하는데 사전 저기 구비 서류 없이 집행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 집행한 거는 다 예, 맞춰서 다 했습니다. 믿어도 돼요? 네, 믿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하나 지목하면 잘해 주시겠어요? 말씀 예,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각 축제내에 12월 도래되면은 축제가 아마 그 송어 축제하고 눈꽃 축제 말고 남은 축제 보조금 정산 다 들어와야 하는데 예.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집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 정산서 아, 그 축제 전에 3개월 지난 축제들 선결 종료된 축제. 네, 네. 저희가 사실 뭐 원칙적으로는 축제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저희 정산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축제위원회별로 뭐 잘하는 데는 좀 잘하지만 또 위원회 내부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네. 그 정산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막 또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최대한 하여튼 네, 올해 그런 안으로 대로- 들어올 수도 좀 하고요. 네. 들어왔으면 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 사이트를 제가 저희 축제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개촌 클래식은 자체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만 있고 개촌 클래식 축제위원회 홈페이지는 없어요. 그 모바일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산 축제도 있고 백일홍도 있고 근데 농악제 축제는 아예 그 게시판을 닫아놨고요. 네, 그다음에 효성문화제 있고 눈꽃 축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평창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같은 그 축제가 자료가 그렇게 방대하지 많지 않아요. 그냥 짧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 축제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연동은 해놨더라고요. 찾아 들어가게 자세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 축제위원회가 자체 관리하는 홈페이지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홈페이지 관리비 누가 되죠? 군에서 군비로 투입시키죠. 네. 축제 예산 튀어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축제는 아예 게시글을 못 올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쓴소리가 싫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민원들이 그 자유 게시판 같은데 문의사항에 들어오는데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축제마다 답글이 없어요. 그럼 홈페이지 닫는 게 나아요. 아예.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쓴소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해명도 해야 하는데 전혀 답글 안. 이게 평창군의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왜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가 많이 벌고 어디가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축제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한 번쯤 이 시기에 한번 종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은 아프지만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축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재단 출범하게 되면요. 네. 전면적으로 이 축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나
그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좀 신경 쓰고 좀 뭔가 네. 확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서 과장님께 모든 짐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제안을 가능한지 여부를 주입하고 같이 한번 토론 좀 해보시고, 평창군엔 축제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민간인들 조직이 축제를 규모에 따라서 그 사무국을 한시적으로 뭐 3개월 쓸 수도 있고 5개월 쓸 수도 있고, 어떤 축제위원회는 1년을 열어도 사실 업무적으로 버거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그러면 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상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축제만큼은 대한민국에 내놔도 어느 지역에 어느 면축제를 갖다 놔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구성이 돼야 한다. 그러면 사무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경제과에서 주는 일자리 창출로 한두 명 채워가지고 축제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고정화될 수 있는 인력. 그래서 그 전문화된 사람들이 사무국에 계속 주저앉아 있어야지만이 그 민간 조직은 조직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착복됩니다. 그래서 각 축제위원회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위원회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무국만큼은 좀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평창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선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축제할 때마다 가서 축제 때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즐기자고 축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축제도 만들어야 할 때인데 글로벌 소리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사무국을 정상화하고 전문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네. 많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이것도 답변 좀 드리고 네. 할까요? 네. 그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그 축제위원회의 그 연속성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2년 단위로 위원장님들이 바뀌고 또 네. 위원장님 바뀌면서 또 그 같이 일하는 또 구성원들도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축제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축제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무국의 이런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고 계속 어떤 축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송어 축제나 이런 김장 축제를 놓게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사실 상시 인력들이거든요. 결국은 축제가 자생력을 갖고 자기 스스로 뭔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눈꽃 축제도 지금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보조금을 받는 그런 축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대관령 눈꽃 축제도 주문을 하고 다른 축제도 주문을 하는 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하여튼 그런 목표는 그거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좀 그 과장님 보겠습니다. 말씀은 내가 이해가는데 얘기가 또 덧붙이면요. 민간 단체 조직이 사복을 운영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축제, 문광구 지역 축제 45개 중에서도 보조금 끊으면 축제할 축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력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먼 나라의 꿈나라 얘기고요. 대신에 보조금을 줄여가면서 민간단체 자체의 예산을 좀 조금씩 더 비중을 넓혀서 갈 수는 있어도 보조금을 계속 줄여나가서 없애버리면요, 축제는, 대한민국 축제는 아마 절반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생력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1억을 주면 1억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2억을 주면 2억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3억이면 3억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적 제한을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뭐 1억을 준다 그러면 1억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 자생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군에서는 어차피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이게 축제가 과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지금 전에 1억을 줘도 축제를 만드는 축제가 다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축제 뭐 10개 이내인데 벌써 35억입니다. 35억. 지금 여기 계산 내린 것만 해도 35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드리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부분을 이번에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은 그 속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지역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 축제에다 녹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해야지 그들에게 맡기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축제를 다 건드리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 그 남쪽에서 황금송화 잡아라 하니까 평창에 가서 황금송화 잡아라. 저 영덕 대게 가서 영덕 황금 대게 잡아라. 저 토마토에 가서 황금 토마토 잡아라. 그리고 있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 그 다음에 축제는 저기 송어 축제는 송어를 관련해서 송어 양식장을 부양하고 또 송어를 통해서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하나의 상업적 축제예요. 김장 축제도 김장의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 문화 김장을 가져가는 상업적 축제로 보면 맞아요. 근데 더위사냥 축제는 더위라는 문화를 파는 축제예요. 효성문화제는 이효성 문학을 파는 축제고요. 그러니까 축제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선생님이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축제와 농업적인 축제와 문화적 축제와 이것을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뭔가 별도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별도의 컨텐츠 개발하는 이런 용역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축제라고 똑같이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자를 갖고서 자를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송어 축제와 김장 축제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축제. 효성문화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문학을 상표로 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가지고 기준을 갖다 적용하면은 여기는 평창군 중에서도 가장 최하의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상품은 수입의 논리가 아닙니다. 서비스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행정에서 좀 변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는 길어졌지만 이건 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이번 축제 보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겠다, 마음고생 많으셨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나 뭐 언짢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축제위원들하고 저는 앉아서 제가 뭐 자담회라든지 토론회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부족하면은 제가 아는 저보다 뛰어난 능력자들을 불러다가 평창의 축제를 재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도 해보고 무엇이 더 나는 방향인지도 제가 자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놓치지 마시고 좀 멀리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말씀해 주셨던 좋은 의견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잘 검토하고 더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그 우리 평창 관광의 그 발전한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문광부 표창 받으셨잖아요. 네. 축하하고요. 그 나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상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생각합니다. 예. 지역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82쪽 봐주시고요. 동료 의원이 이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조금 제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능한 중복은 안 되도록 할 텐데 네. 이제 그때 20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2월달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또 바로 5월달에 계획 수립을 하고 그 5월달에 바로 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해서 바로 1회 추경에 이제 땅을 샀어요. 네. 그때까지는 아주 스피드하게 진행이 잘 됐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의회에서 뭐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작게 그 단풍나무를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래 올라왔는데 계획이 부족하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지적도 하고. 그렇지만 대화 주민들의 수건이고 또 관광 거점으로 사용된다는 것 때문에 예.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주고 예산 심의에 승인을 해주시면서 이게 계획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용역비를 세워줄 테니까 용역을 해서 이 다음부터는 용역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 추진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진행이 늦어지더라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 발주는 타당성 용역을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거의 한 10개월 만에 3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땅 사는 문제도 그 전에 하면 1년 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달에 보상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그 뭐 늦어진 부분에 대한 거 토지 보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토지 보상의 당초에는 45억 원 가지고서 1차 토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보상하다 보니까 지작물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1억 정도가 좀 부족해서 예. 이거는 1억 원까지 이제 같이 묶어서 46억 원에 대한 그 토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 7월에 이제 마무리가 아니 됐고요. 그 1억의 갭이 때문에 1년이나 늦어져서 땅을 사는 거는 아니 그 전에 이미 45억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났고 그 보상을 좀 못했던 1차 매입 대상에서 보상을 못했던 1억 원에 대해서만 제가 1억 7을 남겨놓고 있다가 예. 7월 달에 땅을 샀다. 거기 이제 마무리된 시기가 이제 7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 근데 이거죠. 보상에 대해서는 뭐 늦어진 부분은 그래서 늦어진 거고요. 예. 기본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지난해 그 여러 가지 뭐 투자 심사나 뭐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아마 그 예산을 당초 예산에 이제 반영해서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은 올 3월달에 이렇게 좀 발주가 되게 됐습니다. 그 용역이 늦어진 것도 문제고 이런 거는 좀 처음에 우리 스피드하게 2월 달에 건의를 받아서 5월 달에 계획 수립하고 5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하고 추경 세우듯이 이렇게 스피드하게 나가도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좀 늦어진 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부족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계획성이 없이. 그러면 빨리 용역 발주해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 또한 내년 1월에 용역이 나온다고 결과물이 네, 최종 저희 용역 기간은 내년 1월입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렇게 이제 그 이전에 용역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또한 또 주민 설명회 역시 1차, 2차, 3차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뭐예요? 그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화면에 이 힐링타운에 어떤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안 없지만 해도 되고. 뭐 대화면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관광이나 뭐
저기 관광이나 어떤 뭐 체험이나 또 심지어는 뭐 제조와 관련되는 뭐 와이너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지금 대화가 전반적으로 뭐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숙박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건의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는 과정이 뭐 5월부터 8월, 9월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콜리안 부분도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게 처음에 우리가 우려한 것처럼 2월달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 하면 그때 용역을 발주하고 심도 있게 뭘 할까 지금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공유재산의 심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는 게 순서인데 네. 그 순서가 안 맞으니까 계속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광에 대한 사업이 암만 급하대해도 예. 순서가 있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메어서는 못 쓴다고.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일이 진행이 되지. 그 단계를 건너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개발 계획 그리고 수립을 먼저 좀 하고 뭐 지금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이 사실 이제 대화 주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잘못되면 우리 민선 8기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네. 내가 그 회의 시간에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하면 민선 8기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해서 어떤 분이 매우 서운해했는데 이건 서운하게 들을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구매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만큼은 민선 8기에 꼭 성공하는 사업이 돼서 대화 주민 그리고 평창 주민에게 진짜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이제 질의를 하면 2차 우리 토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67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 이래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그 제가 미리 받은 그 토지 조서에 보면 일부 땅은 평당 뭐 26만 원짜리도 있고 일부는 59만 5천 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그 도면하고 보니까 그 위치가 59만 5천 원은 그 입구 쪽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 우물집 있는 근처? 네. 거기 뭐 도로변이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거기까지 땅을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거기 그 당초 진입도로를 그쪽 방향으로 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을 그 매입 대상 토지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네. 진입로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국도의 규정상 다리 건너자마자 그 진입로를 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어서 그 우물집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문화마을이나 이쪽에서 좀 들어가는 진입 방법 그걸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굳이 저희가 또 그 방향이 아니라 지금 축제장 그 뒤편 쪽 땅굴이라는 곳도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땅굴은 거기는 또 우리 지금 다 우리 그 군유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시내 접근성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쪽 땅굴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그거를 상황입니다. 미리 검토를 해서 네. 필요한 땅을 사야지 이렇게 59만 5천 원씩 되는 땅을 굳이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조서에는 들어갔더라도 예. 일단 판단을 하시고 땅을 네. 사실 때 네, 네. 불필요한 땅을 사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기 2차 바랍니다. 매입할 그리고 때는 그런 거 좀 검토하겠습니다. 땅이 내가 도면을 좀 봤는데 예. 사실 땅을 사면 도로 부지는 반드시 사야 되고 예. 그 인근에 짜투리 땅까지 사야 되는데 네. 몇백 평씩 남는 땅은 살 필요는 또 없어요, 사실은. 네. 예. 아무리 짜투리를 해도 몇백 평은 짜투리를 보면 안 되니까 예.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진입로 부분을 미리 우리 땅 매입 작업하기 전에 예.
명확히 결정을 짓고 땅 매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꿈의 대화 힐링타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의회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 조성 사업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 공통 노선이 있고 또 평창 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 노선이라 하면 이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통 노선이 정말로 뭐 우리 평창하고 강릉하고 같이 하는 노선인지. 공통노선의 기본 개념은요. 그 강릉시하고 저희 평창군하고 평창하고 강릉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둘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노선 그 부분을 그냥 공통 노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자치단체의 경계를 지나가는 노선 지금 어울리에서 출발해서 선자령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을 강릉시하고 평창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노선이라서 공통 노선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한 5km의 이제 케이블카 구간인데 네. 예산은 663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예. 이 재원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재원은 그 민간 투자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뭐 저희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재정 사업, 그러니까 시 군비를 들여서 그다음에 거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방비로 건립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일단 원칙은 그렇게 좀 갖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3억에 대해서 강릉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을 하나요? 네, 강원도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고 강원도, 네. 강릉, 우리 평창. 네. 그러면 평창 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거는 아직 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노선으로 놓고 보면 5km 중에 저희가 한 1km 정도 저희 평창군 땅이 들어가게 되고요. 4km 정도가 강릉시 땅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뭐 투자비를 그 길이 대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냥 5대5로 균등해서 부담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 뉘앙스로 봐서 공동 노선은 강릉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663억을 대고 평창 노선은 4.2km인데 이건 평창에 우리가 토키해야 되는 걸로 비춰져요. 그게 맞나요? 그 지금 여기 공통 노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뺀 우리 평창 노선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4.2km. 예, 4.2km. 524억. 네, 요거는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가져가든지 예, 이렇게 좀 그 과장님 이런 장사 해야 돼요 이거? 아니 거의 다 공통 노선의 거의 80%가 강릉 구간이에요. 그럼 그 강릉 분들이 강릉에서 하셔야지. 그걸 공통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우리 지역 넘어와서 우리 선자령에서 대관령까지 가는 구간을 우리 평창에서 524억을 대해서 한다. 이런 장사 하는 거 바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평창 노선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 능력을 할 때 이 선자령에서 이 종점을 만들 수는 없고 저희 어차피 평창으로 연결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했던 그 안이 일단 구 대관령 휴게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원래 어울리에서 구 휴게소로 사실 원래 노선을 좀 정하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을 받아서 사실 선자령으로 좀 노선을 틀은 거거든요. 노선 평창 노선의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하는 노선하고는 안 맞아요. 대관령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백두대간의 그 산악관광을 위해서 저쪽 밑단까지 연결하는 가류왕산, 장암산 밑단까지 거래하는 걸 원하는데 일단 급한 대로 좋다 이게요. 그러면 최소한 대관령까지 대관령의 그 알펜시아나 용평까지는 연장이 돼야 되고 대관령 구휴게소까지 잠깐 끌어다 놓고 이게 대관령 케이블카를 하면 이 사실은 강릉 사람들만 좋아지는 그런 노선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창 노선은 우리 단독으로 524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저쪽에 663억은 강남하고 평창하고 부담해야 된다. 이거 주민들에게 자세히 한번 설명해봐요. 동의하는 주민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평창 노선 부분에 대한 게 그 지금 민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봤는데 이미 이 선자량 쪽으로 일단 노선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요. 아마 민간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메리트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이게 재정 사업으로 524억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향후 계획에도 그 선자령에서 그 가장 적은 어떤 비용 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 3월까지 평창 노선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다시 시행을 좀 할 뭐 계획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뭐 용역 발주를 한 것 같은데 했어요? 예, 지금 계약했습니다. 그거는 용역비 얼마예요? 그건 2천만 원입니다. 있으면 우리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가 지금 들여서 하는 용역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진짜 힘든 사업 아니겠어요? 이거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그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 사업인 미래 하겠어요. 내 친구 강릉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렇게 결정을 하겠어요 이게? 대관령까지 선자령까지 올라오면 구구는 우리가 보태줄게 같이 반반씩 대자 그리고 선자령에서 대관령 오는 거 우리 혼자서 할게 이렇게 결정하겠어요? 아니요, 반반이라는 거는 저희도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 반반하게 되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2분의 1씩 나누는 건 맞는데 저희가 여기 663억 공통노선에 대한 이 사업비를 5대 5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그 이유도 없고요. 없잖아요. 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상부 정류장이 저희 평창군 선자량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평창 구간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율로 이거 제가 대관령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대관령 주민들 역시 이 선자령에서 대관령까지 오는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봐요. 이거 대관령 그 현계 시내 그다음에 용평, 알펜시아 네. 심지어는 이제 오대산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있잖아요. 오대산까지 연결이 되는 게 있으면 몰라도 거기까지 대관령 휴게소에서 끝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이 그냥 강릉에서 우리말로 콜이 왔대 해서 그냥 오케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갈자를 쥐고 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평창 노선 4.2km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저희가 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2km 524억을 저희 군비를 들여서 이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수도 없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평창 노선 부분을 적은 비용으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적은 노선을 저희가 좀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이번에 타선 검토 용역을 다시 지금 11월 달에 좀 발주를 했는 사업이 상태입니다. 돈인데 또 너무 비용만 아끼다 보면 이 시설이 졸속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케이블카는 강릉 사람들만 득의를 되게 해줘요. 강릉에서 케이블카 타고 왔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대관령, 현기에 알펜시아 이쪽 평창에다가 내려놓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번에도 제가 이제 산악관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산악관광은 크게 그림을 그려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짧게 하는 거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케이블카 뭐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백대관 전체를 그리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 중에서 이게 뭐 강릉을 위한 케이블카 이런 이야기도 좀 있으신데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자량에서 우리 평창 그 어느 곳을 연결하던 평창 노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평창에서의 그 케이블카에 대한 그 수요나 메리트는 전 강릉 어울리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내년 3월까지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관령 휴게소에서 떨고 놓으면 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내로 내려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 대관령 휴게소로 지금 가는 노선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지금까지는 그래 됐잖아요. 네, 지금은 노선이. 그렇지만 이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일단 차순위로 밀어놓고요. 저희가 좀 더 최적의 대안을 좀 찾으려고 지금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여러 번 회의되고 예, 또 설명회도 회의되고 네. 그리고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검토도 오래 해서 확실히 섰을 때 정말 시행을 하세요. 그냥 급한 마음에 성과 하나 내겠다고 그렇게 막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도 뭐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지역 연계 관광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좀 고려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하지 뭐 어떤 성과나 이런 것 때문에 서둘러서 하거나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무리하지 말고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관광 쪽에 이제 큰 문제로 되는 게 이제 곳곳마다 다 출렁다리 하나씩 다 있고 케이블카는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우리 말로 인기가 떨어지는 한물간 관광 인프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또 막차 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개천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우리가 요거 조성 이 사업을 하면서 슈 콘서트도 개최를 했었고 제가 1회 때는 못 가봤지만 2회 때는 제가 가봤거든요. 과장님 같이 얘기도 네. 좀 나누면서 네, 팀장님하고도 얘기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셨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참여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예술인들 같은 경우도 사전 공연이 됐든 뭐 어떤 식으로라도 좀 지역의 주민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슈 콘서트가 됐든 또 계획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에 있는 이제 우리 평창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도 일부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 구성이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아직 마을 주민위원회 구성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네. 정관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저희 방림명과 함께 지금 마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규모는 일단 한 30명 이내 네. 규모로 좀 하고 다양한 분들이 그 마을위원회 그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올해 하여튼 안으로 방림위원하고 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을위원회 뭐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때 꼭 공고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사실 그 마을 주민협의체가 됐든 어쨌든 그분들의 내용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반영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구성이 되다 보면 지금도 국토부나 뭐 도나 우리 군이나 K아츠랑 어느 정도 내용 협의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네. 좀 국토부하고 강원도하고 예. 지금 정의해서 예. 뭐 지역 그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받고 협약까지 네. 지금 체계를 네. 완료한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의 마을 창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뭐 군비든 도비든 다른 사업들하고 또 연기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 드려서 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마을 주민들의 내용이 이 사업에 좀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평창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이거를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제가 만든 조례하고 사실 내용이 거의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2015년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뭐 아직 우리 평창군에서는 한 번도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더라고요. 공모를 신청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청은 했는데 좀 안 된 네, 부분이 네. 있었고요. 그래서 네. 요거 자체도 그때 제가 담당 팀장님인가 직원분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뭐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그 전에도 그 문서가 지금 시행됐고요. 내년 네. 1월까지 지금 네.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만큼 우리 군비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시티 투어 좀 봐주세요. 시티 투어가 작년까지는 6개월 하다가 올해는 1년 이렇게 운영하셨네요, 그죠? 2014년도에는 네. 네,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KTX 기차는 KTX 그 기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기차 여행은. 시티 투어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차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로 할 경우에 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출발지가 지금 남북권 코스하고 북부권 코스가 어디예요?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기 코스를 좀 적어놨는데요. 그 지금 기차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를 저희가 아예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차 상품은. 그래서 남북권 코스 같은 경우는 광천성굴하고 청옥산 깨비마을, 육백마지기, 돌문화체험관, 마지막에는 병창 전통시장을 마무리를 짓고 나가고요. 북부권 같은 경우는 월정사하고 발왕산 케이블카, 올림픽 기념관 이렇게 지금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왜냐면 이 코스에도 보면은 이제 이 남쪽에는 그 미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좀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저부터라도 사실 시티 투어를 저희 의원님들도 다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타야지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타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홍보 물을 적에 이걸 어디서 타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평창 주민들이 사실은 이거를 타봐야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우리 뭐 평창 군비는 다 안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원 아니면 단체장들한테 한 번쯤은 무료로 개방해서 시티 투어를 한 번씩 투어를 하게끔 그렇게 좀 체험 프로그램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의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상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이 시티 투어 일정을 잡으시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정을 좀 못 잡으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 지금 시티 투어 이쪽 북부권은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뭐 좀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좀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아예 남부권, 북부권 코스를 다 한 번씩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좀 적극 좀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봐야지 뭐 주민들한테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부터라도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돈을 내고 한번 타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하지 못해서 이걸 항상 우리 심현정 의원님이 글에 하시기에도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적극 좀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119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 현황이 있는데요. 판매 소매점은 16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눈등이 507개, 뭐 러기집에 11개 이런데 판매소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판매소로 그 기념품 실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판매
점은 없고 소매점, 판매점 없고 그냥 총 개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이게 판매소가 지금 전체 지금 저희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지금 네. 16개 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리스트를 좀 의원님께 좀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매점별로 판매점 네. 실적을 좀 제출하여 네, 주시기. 실적하고 좀 같이 넣어서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100번 관광 안내 표시판도 똑같거든요. 관광 안내 표시판도 보면은 요 부분은 100번 보면 거기다 그냥 읍면에다가만 했다고 했고 종합 관광 안내도도 보면 서지 개수는 7개, 대화 어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위치가 나오게 해야지 저희들이 가서 솔직하게 좀 현장 검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대화에 하나, 뭐 방림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긴 할 수가 없어요. 네, 관광 안내 표지판하고 종합 관광 안내도 네. 그다음에 게시대 그 네. 위치를 세부적으로 좀 위치 저기 기재해서 별도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보면은 노람들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여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노람들에 보면 힐링 체험 파크라는 데가 있죠. 그 아마 그 에코랜드 이전에 네. 시행됐던 사업을 알고 예,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가 소속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풀만 지금 이렇게 제초 작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아마 그때 6월 3일 날 도민일보에서 내가 한번 때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이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계속 제기를 해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그 습지가 이런 식이에요. 다 쓰레기 더미고 이런 식으로 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이런 것도 우리 뭐지 기록인가 뭔가를 그 습지 안에다 해놨는데 풀에 쌓여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가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뭐 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 힐링 체험 파크가 아마도 이제 이 동선상 지금 저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접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자주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2번에 걸쳐서 사실 제초 작업을 합니다. 아마 그 사진은 제초 작업 저희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아마 제가 어제 그저께 찍었어요. 네, 그러셨나요? 그리고 또 추석 때 맞아서 저희가 상반기 한번 했고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제초 작업을 좀 했는데 이 풀이라는 게 사실 뭐 계속 이걸 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하기가 좀 합니다. 이게 또 면적도 굉장히 좀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뭐 그런 좀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은 하는데 하여튼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지역 주민들이 일단 그 안전과 그 관련되는 것들, 뭐 그 야간에 좀 걷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소리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 좀 약해서 그런 걸 좀 수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노람들에 우리 지금 물체험 환경이나 또 평창 에코랜드 조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관리 주체를 어쨌든 간에 뭐 위탁을 하든 지형을 하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 네. 뭐 저희는 지금 그럼 그 같이 근처에 있으니까 요것도 힐링 체험 파크도 같이 넣어서 같이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뭐 어차피 저희 소관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쪽 그 에코랜드하고도 같이 묶어서 뭐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민서 8기 5점으로 남을 확률이 크다고 했는데 저는 아주 5점으로 남을 확률이 다부지다고 봐요. 지금 1차에서 46억, 또 2차에서 이제 67억, 전체 113억인데 과연 거기 올라가서 보면 그 땅이 113억의 가치가 있는지
거기다 113억을 주고 뭘 해야 될지 뭐 단풍나무를 처음에 심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럴 만한 곳인지 장소인지 관광 자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과장님 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부족한 그런 미흡한 그런 사업 계획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이번 그 용역을 좀 하면서 네. 이거 우리 지역에 정말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안을 저희가 지금 뭐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에콜리안 사업 부분에 대한 게 일단 먼저 건의가 좀 됐고 그래서 에콜리안 사업이 되면 뭐 그리로 가겠지만 혹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해놨던 이 안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해보고.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은 네, 아까 뭐 대화에서 뭐 골프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말씀드렸던 그리고 뭐 제조 숙박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보면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고압선이 큰 게 몇 개가 지나가요. 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고압선 없는 곳을 찾아서 이게 고압선이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지경인데 우리가 고압선을 찾아 들어가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고압선이 뭐 이렇게 중앙을 지나가기보다는요. 네. 조금 외곽으로 좀 비껴서 지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네.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골프장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황당하냐면은 우리 지역에 뭐 골프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휴닉스 파크에서는 지금 18홀을 28홀로 늘리고 대관령 알펜시아 우리 지역에 뭐 관광 자원할 수 있는 골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뭐 나인홀 골프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이래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렇게 진짜 우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민선 8개 진짜 5점으로 남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나오는 즉시 우리 의원들하고 좀 공유해 주시고요. 네, 일단 이번 주 주민 설명회 좀 끝나고요. 네. 그 의원님들 좀 뭐 시간 되실 때 이 부분 중간 보고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동료 의원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축제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우리가 개천 클래식 축제부터 해서 쭉 한 몇 개가 있고 또 보조금이 있고 군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잖아요. 네. 이 보조금은 이제 뭐 8천부터 2억 8천까지 이렇게 좀 차등돼 있는데 이 차등 기준이 뭔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을 좀 그 반영해서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 부분은 그 전에 제가 왔을 때부터 사실 요 부분 이렇게 지원을 쭉 알겠습니다. 해서 정해서 그냥 쭉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그냥 기존에 어떤 보조금 규모대로 일단 예산 편성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밑에 뭐 군에서 직접 집행한 내역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1억 1천부터 해서 5억 9천까지로 차등이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축제 규모나 방문객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조금을 좀 차등 지원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도 그 축제 규모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요거는 좀 명확히 좀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오던 대로 지금 이제 따라서 진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뭐 일몰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질의 할 때도 그 축제에 대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그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답하신 건 아니고 그 전임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변화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게 문화재단 만들어지면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다리고 있겠는데 이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자료에도 있지만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거 보면 좀 월등한데도 조금 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설득력 있게 좀 기준을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거 119페이지입니다.
관광 기념품 판매 현황인데요. 저는 이제 판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대부분 관광지를 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관광 기념품 판매점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군에는 대부분 관광지에 가면 이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 그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 만약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뭐 특히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겠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무인 판매점을 마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자료 제출에서도 뭐 향후 계획에 대해서 16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부진 품목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뭐 신규 상품 개발한다고 했는데 사실 근래에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근래에 개발된 게 있나요?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그 품목 그대로입니다. 뭐 지금 별도로 지금 뭐 개발되어 있는 거 없고요. 지금 저희 관광 기념품은 저희 그 평창의 눈동이 캐릭터 눈동이를 사실 상징화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별개로 우리 뭐 관광 이제 홍보 물품은 그런 것들은 이제 매년 좀 이렇게 저희가 뭐 좀 유행을 좀 타거나 아니면 또 그때마다 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매년 좀 달리 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도 그 부서에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면 뭐 600마지기 하면 600마지기를 좀 연상할 수 있고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광천선구라면 광천선구, 선제끼라면 선제끼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눈동이 위에 뭉초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뭉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냥 요 만들어져 있는 것만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계획에도 좀 넣어놓은 게요. 일단 소비자로부터 일단 저희 호응을 좀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은 저희가 좀 여기서 좀 퇴출을 시키고 저희가 좀 새로운 그런 종류 그런 상품들을 좀 개발해서 좀 더 수요자 요구에 좀 맞는 그런 상품들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꼭 좀 지켜주시고 예. 그 모든 관광지에 이런 판매점을 만들기 어려우면 거점으로라도 어디 있다 여기의 상품뿐만이 아니고 관광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령동굴에 가서 관광을 하고 동굴 체험을 하고 나와서 마지막에 그 안내판을 다 세워놓든지 아니면 입장권 끊고 들어갈 때 안내판을 세워놓고 여기에 관련된 평창의 관광 상품은 평창읍에 아니면 밑안에 어디 가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라도 안내해주면 거기 왔다가 이런 곳이 있네라고 거기도 가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관광지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주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꼭 좀 반영해서 내년에는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